그런데 방금 여러분께서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떠나가면서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뭐 정치의 본령은 투쟁과 통합인데 그중에 통합이 더 중요하다. 뭐 통치자, 이 집권자가 맨 처음엔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결국에 가다 보면 정치 보복이란 비판을 받게 되므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권 인사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다. 하지만 그걸 하라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미뤄봤을 때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한 분은 재판, 한 분은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희상 의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권 인사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든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진정성 없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또한 국회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국회의장직을 그만두면서 네. 양심상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말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본인이 국회의장 때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고 보석 때문에 일신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건의하시든지 아니면은 네. 여당에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하시든지. 국회의장이요, 국가의전서열 2번째예요. 이분이 의장일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신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소장의 평가가 상당히 박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금 이렇든 사면론을 꺼내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떤지, 아울러 정말 순수하게 뭐 여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이렇게 털어놓은 걸까요? 네, 언젠간 사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면은 사실 지금 여권으로서도 마음속에 담아둔 어떤 것일 텐데 그걸 겉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고 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사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당사자가 내가 그때 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측근을 통해서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통치행위를 사실상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봐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형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뭐 사면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면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또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가가 되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이런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 사면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면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전두환 씨처럼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억울했어. 나는 그 억울한 희생양이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걸 두고 또 정치권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사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서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 볼 때는 사면론을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론을 꺼낸 것은 일종의 이제 큰 정치적 대의로서 언젠간 나올 얘기인데 그게
좀 봉합의 측면으로서 사회 통합의 측면으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면을 얘기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떠나는 입장에서는 또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 여러 가지 또 우리 정치계에 있어서 좀 생각할 부분을 많이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죠. 그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7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만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박근혜 이명박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사면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만약에 그 성립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그럼 사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저는 문 대통령도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과정이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또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심판을 받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네. 차기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뭔가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국민이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느 쪽 후보에게 그 표가 행사가 되느냐 그리고 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거나 아니면 얘기를 한 부분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논의될 사안이지 문 대통령의 임기 이제 사실상 2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가운데 사면을 꺼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년 후 대선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던가 발언 등을 통해 아마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도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던 바가 있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받아서 또 단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처럼 임기 말에는 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되면 그래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사면을 통해서 좀 화합, 통합 이런 모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사면을 할 시기는 두 번밖에 없어요. 이제 2021년 8.15 특사 사면 아니면 2022년 3.1절 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고초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법률적인, 역사적인 평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합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런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정치인 사면을 보면 그러한 선례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분 다르지만 이광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95,000부를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법적인 절차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면을 한 건데 본인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해서 결국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면할 수 없어. 이거보다는 더 큰 대의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하고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사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 지사는 형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형기 다 끝냈고요. 다 마쳤고 죗값을 치른 거예요. 죗값 치르고 난 다음에 피선거권 박탈한 부분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하고 다른 거죠.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역 20년의 선고가 됐다, 다 합쳐서 박 대통령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많지만, 그러면 그 죄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사면하는 행위 자체가 그거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사면을,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경우 그렇잖아요.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사면권 갖고 있다고 사면권 남발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서 사면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왕조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제 흔적이나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통합이나 화합의 그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전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사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고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3월 1일이면 대선을 앞두고 있네요. 네. 참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사면이란 카드를 네.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오해를 또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대선을 또 더 넘어가서 네. 차기 대통령쯤 돼서 검토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네. 이제 옳은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DJ 얘기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지만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